오랜만에 자기 개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 엔잡러? 네. 그런 이미지를 좀 브랜딩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엔잡러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면접 보는 분이, 당연하죠. 대표님이 엔잡러가 아니면 누가 엔잡러예요? 이런 표정을 딱 짓고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엔잡러인가? 맞아요. 제 엔잡러예요. 직장 다닐 때도 엔잡러였었어요. 엔잡러들 영상을 보니까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제 파이프라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업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방송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원고 기고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특강 같은 거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블로그도 있고, 제 유튜브도 있고, 투자 수익도 있고, 월세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월세를 되게,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월세도 제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제 파이프라인이 대충 한 8개? 이렇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엔잡러 맞네. 근데 왜 본인은 스스로 그렇게 엔잡러라고 생각을 안 해?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팩트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집중하고 확실하게 제 에너지를 투자하는 메인 잡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네. 뉴스레터 발행. 제가 다른 일들을 신경을 안 쓴다 이런 게 아니라 메인 잡에서 파생돼 나가기 때문에 이 메인 잡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핵심 경쟁력에 집중을 하는 게 결국에는 나머지 N잡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저는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N잡러가 될 수 있는지, N잡러를 꿈꾸는 20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도 좀 봤어요. 대부분의 N잡러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디테일하게 스킬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타링에 내 컨텐츠를 팔았어. 난 퍼블리에 팔았어. 난 클래스 101을 했어. 난 이걸로 부업을 해. 난 이걸로 아르바이트를 해.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엔잡을 하기 위해서 디테일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엔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본업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본업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본업에서 배운 거, 발전한 거를 내 걸로 전적으로 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기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능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내가 기사를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로 내가 취재를 하고 내가 그걸로 기사를 쓰는 그 과정에서 내가 배웠던 거. 내가 기사 하나 쓰는데 그냥 기계가 기사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AI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 기사를 쓰면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기록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제 자산으로 만들고 이런 걸로 인해서 본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그걸로 통해서 제 걸로 만들고 제가 성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2011년도에 처음 책을 낸 이후로 1년에 한 권씩 책을 냈거든요. 본업을 제 걸로 만드는 그 작업을 했었던 거거든요. 기사를 쓰고 사람을 만났던 거를 기록을 하고 그거를 제 걸로 만들어서 책으로 매년 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14년 동안 이 기자라는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N잡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N잡을 꿈꾸는 분들에게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N잡러가 될 거야. 직장에서 열심히 목숨 걸어봤자 나는 아무런 비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가 뭔가를 내가 배울 수 있고 그 배움을 내 걸로 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직장이 잘 없다. 사실 저는 그런 직장이 잘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그 회사에 기여를 하는 게 저는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조언인데요. 이 내 걸로 만든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끔 만들어야 돼요. 제가 참 빌딩 부자들 만났어요. 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정말 흑수저분들이 빌딩 부자가 됐어? 대단하다. 전 이걸 정말 무조건 꼭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중요한 사실을. 제가 재테크의 여왕책을 썼을 때도 진짜 짠돌이 짠순이들을 만나보니까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와,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죠. 당신들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만 닦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 했더니 돈 벌었어요. 라고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의 조건이 뭐냐. 다양한 스킬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스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든 걸 떠나서 단 하나의 원칙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너무 말을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그 어떤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영상 시대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익숙한 거.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에도 정말 구구절절 장문의 어떤 내용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어떤 그런 SNS라든지 자기가 편한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처럼 1인 미디어가 활개를 치기 좋은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배우고 내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표현하기 좋은 수단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블로그가 됐던, 유튜브가 됐던, 인스타가 됐던, 틱톡이 됐던, 제페토가 됐던, 저는 그거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경쟁력은 컨텐츠에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언인데요. 이 세 번째 조언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 제가 20대 분들을 보면 너무 돈에 조금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회사에서 악덕으로 어떤 사람의 열정 페이를 강요하거나 그런 거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특히 방송 섭외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방송이 어떤 방송이냐? 근데 컬러가 잘 맞는 방송이냐? 이런 걸 생각하지 출연료가 얼마예요?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물어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다녔다라고 하면 빌딩 부자 책 쓰자마자 회사 때려치고 나왔어야 됩니다. 기자라는 직업은 절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었었어요. 근로소득으로는 솔직히 돈 못 벌었어요. 오히려 까먹으면 까먹었지. A 직장에서 B 직장으로 옮겼을 때 그때도 저 연봉 깎이면서 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6년 있었는데 연봉 거의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14년 동안 거의 비슷한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돈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을 어느 정도는 벌어야겠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일을 합니다. 제 투자 레터도 유료고요. 6,000불도 유료입니다. 네, 제 유튜브 멤버십도 유료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돈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엔잡러가 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엔잡러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배움을 돈을 생각하지 않고 다녔던 그 14년의 직장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풋이 있어야 돼요. 이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인풋을 쌓기도 전에 너무 그렇게 돈만 생각을 하면 제대로 된 인풋을 저는 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또 돈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사회 초년생인데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킬풀한 그런 숙련자가 아닌데 많은 돈을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일은 돈을 적게 받아. 돈 때문에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특정한 일을 선택하거나 내가 어떤 거를 하고 말고를 선택을 할 때 돈보다는 내가 이거를 통해서 배울 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건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엔잡러가 됐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재 같은 꼰대 같은 그런 좀 잔소리를 한 것 같은데,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되게 길잖아요. 특히 이제 2030들 같은 경우에 뭐 요즘에 뭐 세대 격차를 느낀다든지 뭐 패닉 바잉 한다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젊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회가 많다라는 거고, 아직까지 내가 배울 시간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숫자, 뭐 나는 몇 개의 잡을 가지고 있어, 나는 뭐를 많이 하고 있어,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자신만의 경쟁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경쟁력만 정말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어디에 얻느냐는 결국에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뭐 스마트 스토어에 얹을 수도 있고, 그걸 블로그에 얹을 수도 있고, 그걸 인스타에 얹을 수도 있고, 뭐 유튜브에 얹을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의 채널이에요. 근데 채널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채널은 채널일 뿐이고, 그 채널은 채널의 특징이 있는 거고, 그 채널은 또 변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의 경쟁력은 변하지 않고, 나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채널에 얹었을 경우에도 그게 어떤가는 이제 빛을 발할 수가 있고, 그것이 또 잡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엔잡러라고 했을 때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본질적으로 나의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오래, 저는 적어도 한 5년 이상은 걸린다고 봅니다. 제가 기자 5년차 때 첫 책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만개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10년을 바라보면서 내 경쟁력을 쌓고, 그 경쟁력이 정말 무르익었을 때 엔잡러를 좀 시도해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나는 엔잡러가 될 거야,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다 하는 이런 거보다는 딱 하나의 핵심 경쟁력을 내가 여기로 이걸로 수업을 한번 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내가 뭐를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거를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